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떻게 경제의 속살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방송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저희 예상보다 많이들 구입을 해주셔서 아이고. 예, 회사가 굉장히 즐거워하고 감사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예.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또 이렇게 회사에 부채감이 없어야 또 방송을 더 원활하고 또 힘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야말로 정말 우리 애청자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구매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분노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구입을 안 해주신 분들은 나중에 사실 예비 독자님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고. 미리 감사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회사에 부채감이 없어야 방송을 하는데 조금 더 자유로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럴 정도로 회사를 아끼지는 않으니까요. 농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의 속살. 우와, 세상에. 국내 도서 전체 부문 37위가 됐고, 경제 경영 부문 1위입니다, 1위,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경제의 속살. 지금 현재 예스24 전체 3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3등까지 올립시다. 뭐 1등까지는 바라지 않고 한 3등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사랑 또 바라면서.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이고, 합니다. 이거 정말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상장 폐지라는 말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상장이라는 게 주식이 증시에 올라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상장이 된 주식들은 온 국민에게 주식이 다 개방이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상장이 돼 있죠. 예. 이런 건 그냥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온 국민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사여풍, 김영민 PD님이 이끄시는 주식회사지만 이건 상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직접 김영민 PD님을 방문을 해서 파세요 하고 빌어야 되는 겁니다. 네.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차이는 온 국민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 상장 기업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상장 기업이 되면 아무래도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많은 투자도 받을 수 있고 온 국민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매우 투명해야 됩니다. 사기나 치고 범죄나 저지르는 기업이 온 국민에게 자유롭게 거래가 되고 큰 투자도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스가 비상장 기업입니까? 그렇죠. 상장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명박이 저렇게 되지 않고 다스에 대한 문제가 국민들이 제기를 해서 불거지지 않았으면 이명박은 회사를 계속 키워서 상장을 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국민들이나 혹은 낙검수 멤버분들이나 여러 언론들, 정의로운 언론들이 파헤쳐서 결국은 상장이 되기 직전에 막은 거죠. 잘못하면 온 국민이 사고 파는 주식이 그런 사기꾼 기업이 될 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 심사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이걸 엄밀하게 심사를 해야 돼요.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온 국민이 주식을 살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런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상장 심사를 통과했더라도요. 이후에 사기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혹은 도저히 상장 기업으로서 온 국민들이 거래를 해서는 안 될 정도로 경영이 나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러면 거래소가 다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상장 상태를 상황에 따라서는 취소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상장 폐지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정우현 회장이라고요. 갑질하고 각종 범죄로 유명해진 미스터 피자. 정확하게 상장된 회사의 이름은 MP그룹인데요. 미스터 피자니까. 그렇죠. 네. 요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우현의 폭행, 각종 갑질 이런 게 불거지면서 회사 경영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이러면 거래소가 판단을 다시 하는 겁니다. 얘네들 과거에 한번 상장 심사를 통과했지만 지금 이렇게 개떡같은 회사가 됐으니까 요걸 요대로 놔둬도 돼? 하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스터 피자는 작년 10월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다시 심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미스터 피자를 상장 폐지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최종 결정은 아니고 앞으로도 몇 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긴 합니다만 미스터 피자는 사실상 상장 폐지 수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상장 폐지라는 건 회사가 망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 주식을 상장 상태에서 폐지시키는 것 뿐이에요. 주식 거래만 불편해질 뿐이지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4일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이 분식회계 문제는 뭐 제가 과거에 여러 차례 다룬 바 있고 황금선박에서도 길게 다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증권위가 징계를 건의를 한 겁니다. 거래소에. 그리고 이 징계 내용은 사실상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 국민이 거래를 하는 상장 주식회사가 주주들과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쳐 분식회계를 해 그러면 자격이 없어. 이런 판단을 내려달라고 증선위가 건의를 한 겁니다. 물론 삼성 측은 이게 부당하다는 소송을 낸 상태여서요. 상장 폐지가 될지 안 될지 확답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찌됐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건 사실이 됐죠. 그런데 최근에 언론과 증권사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내세우는 논리 중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 투자자 보호. 네. 삼성바이오로, 네. 이 논리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력이 있는지 거의 대부분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 논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 지금 가치로 22조 원어치나 깔려 있습니다. 시장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상장이 폐지되면 그 자체만으로 기업 가치가 폭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22조 원어치 주식을 산 주주들이 주식을 사고 팔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엄청난 손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장 폐지만은 막아야 한다. 뭐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이완배야 워낙 삼성을 싫어하니까 당연히 상장 폐지를 원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삼성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곳이 만약에 삼성이 아니라 아주 좋은 회사였다고 하더라도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뚜기 같은 회사. 오뚜기도 뭐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회사라 한들요. 유한양행이라 한들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면 저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지만요. 동아일보라 할지라도. 동아일보는 뭐 상장도 안 돼 있지만 그냥 신문을 폐지를 만들어줬었어요.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산업이 제조업하고 완전히 다른 산업입니다. 제조업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잖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휴대폰을 만들고요.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은 뭘 만드나요? 아무것도 안 만듭니다. 그러네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로서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평가를 할 때 뭘 보고 평가하면 되냐면 제품을 보면 됩니다. 휴대폰이 좋은지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금융은 뭘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제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회사의 신뢰를 보는 겁니다. 신뢰. 이 신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금융업에서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금융업이 소비자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 신뢰거든요. 예를 들면 봉지라면을 살 때 구멍가게에 가서 요 구멍가게 사장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사기꾼이냐 이런 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 내면 라면 주잖아요. 그러니까 구멍가게 사장님이
사기꾼이건 목사님이건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즘은 목사님하고 사기꾼에 벽이 없어져가지고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을 잘못됐군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훌륭한 분, 하여튼 훌륭한 분. 목사님은 취소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물건을 안 주면 돈을 안 내면 되는 거니까 요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 돈을 맡기면요. 은행을 못 믿으면 이건 돈을 못 맡기는 겁니다. 구멍가게하고 달라요. 돈을 맡기면 내주는 게 고작 통장 종이 쪼가리인데 이 종이 쪼가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내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은행이 통장에 찍힌 금액을 내준다. 이 신뢰가 없으면 금융업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뱅크런이라는 단어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금융회사에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예금을 인출하는 집중적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말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망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예금자들이 돈이 떼일까봐 우르르 몰려가서 내 돈부터 내놔라 이러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사실은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은행이 뱅크런으로 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면 예금자들이 은행에 대해서 갖고 있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뢰가 부서지면 금융기관은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정부 때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간접투자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투자 문화도 건전해졌고요. 종합주가지수도 역사상 처음으로 2000을 이때 뚫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에 2085까지 올랐던 종합주가지수가 1년 만에 892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의 60%가 1년 만에 딱 날아가 버립니다. 요때 이제 미네르바라는 논객이 주가가 500까지 떨어지고 나라 경제 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을 때가 요때입니다. 요건 물론 이명박 집권 초기에 벌어졌던 일이고 제가 이명박을 무지하게 미워하지만 이걸 이명박 때문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에서 벌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요. 진짜 국가가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특히 2008년 10월에는 진짜 살벌했습니다. 딱 한 달인데요. 그 달 초에 지수가 1450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딱 한 달 만에 890으로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증시가 열리면 이 정도면 거의 모든 날에 대부분 종목이 하한가를 맞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증시가 열리기가 겁이 나는 겁니다. 저도 증권기자 오래 했지만 그때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공포가 주장이 됐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금융자본이 월가인데 월가가 전 세계 민중들을 속인 거예요. 이러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가 남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분식회계하면 떠올리는 회사가 미국의 에너지 회사 엔론이라는 회사입니다. 분식회계의 상징처럼 돼 있죠. 그런데 이 회사 분식회계 규모가요.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우리나라의 분식회계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이게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1997년에 기아차가 분식회계를 했을 때는 규모가 4조 원이었고요. 2000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는 규모가 무려 41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로는 1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우그룹에 비교해보면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41조 원 분식회계를 한 김우중 씨는 감옥에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나왔을 겁니다. 고작 1조 4천억 원 분식회계를 한 엔론의 대표 제프리 스킬링이라는 사람은 무려 24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굉장히 비교되는 일이죠. 2006년에 제프리 스킬링이 24년형을 받았는데 저는 당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요거 좀 과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인데 24년형이 적절하냐는 겁니다. 박근혜처럼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41조 분식회계한 김우중도 1년 정도밖에 감옥에 안 갔는데 와 24년형은 뭐야 이런 생각이 처음에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외국계 투자회사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좀 과하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그 외국계 투자회사 임원이 단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자님, 금융은요, 신뢰를 사고 파는 산업입니다. 24년형 이거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저런 새끼들은 종신형에 쳐야 돼요. 종신형에. 왜냐하면 저렇게 과도하게 처벌을 해야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요. 만약에 저걸 그냥 어설프게 처리를 하잖아요. 누가 금융시장을 믿겠어요. 그리고 이 신뢰가 한번 깨지면 금융산업 전체가 깨지고 금융이 깨지면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자동차는요. 실수를 잘못 만들면 리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금융은 사고를 내면 리콜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낸 놈 싹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금융과 제조업의 차이라고요. 그렇게 깨진 신뢰를 최소한의 선에서 막을 수 있어야 금융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금융은 신뢰를 사고 파는 산업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사기를 치는 놈들은 이 바닥에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을 해야 금융업 자체가 유지될 수 있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폐지하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는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상장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은요. 한마디로 완벽한 헛소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분식회계를 그냥 넘어가면 한국 증시 전체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아, 저 나라는 분식회계에서 투자자들 손실을 입혀도 징계를 안 하네? 이런 생각이 퍼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증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증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딱 한 달 만에 1450 하던 지수가 800으로 떨어진다니까요. 만약에 이 사태가 또 벌어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 보호한답시고 증시 전체가 망가져버리면 이게 무슨 투자자 보호입니까? 그건 투자자 보호가 아니고 전체 투자자를 다 죽이는 미친 짓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삼성이어서 상장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금융시장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식회계 사실이 확정되면 이걸 주도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용이건 누구건. 이것도 제가 이재용이 미워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금융시장 보호를 위해서 어마무시한 형량을 때려야 돼요. 제프리 스킬링처럼요. 예, 예. 이래야 금융시장의 신뢰가 깨지지 않는 겁니다. 나라 경제를 보호하는 거죠. 네. 아, 요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언론들이 특히 짠 듯이 이 투자자 보호 주장을 많이 하던데 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장 폐지가 안 되면은 이게 무슨 소비자 보호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나라의 위신, 신뢰가 무너진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전체 투자자 소비자 보호가 안 되기도 하고요. 훨씬 더 큰 걸 잃게 됩니다. 네. 전 세계 삼성의 경쟁자들이 많은데 네. 삼성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과보호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또 그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국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라는 전 실질적인 그 권력이 삼성에게 있구나. 라는 잘못된 신호를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없어야 합니다. 네. 네.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보도는 그냥 언론 플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언론 플레이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론이 그게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많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사실은 조금 이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언론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대응하는 이야기가 조금 부족해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의 속살 여러분 인터넷 서점에서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